안녕하세요. 상한원일교의 정순현입니다. 그동안 개인적 사무를 해결하느라 업로드를 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쉰 만큼 앞으로 더욱 속도감 있고 간명한 해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6편에서는 태양병을 예로 하여 변증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태양병, 양명병 등의 육형병이 치료되지 않고 병상이 복잡하게 변화한 증후를 변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각종 변증은 임상에서 경험하는 일반적인 복잡한 잡병의 범주에 속합니다. 병증 또한 한이나 열 또는 한열증이 섞여 있거나 허증이거나 실증이거나 또는 허실증이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27편에서는 변증의 변별과 치료 원칙 중에서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경험하는 표와 리가 같이 병든 곧 표리동병의 치료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증 중에서 표리가 같이 병이 된 표리동병에 대한 유형별 대처법이며 아울러 오늘 공부의 목차입니다. 첫째, 일반적인 표리동병은 먼저 표증을 다스립니다. 곧 먼저 계지탕부터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대개의 표리동병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둘째는 표리를 같이 치료하는 경우이며 월형산증, 소층당증 등 많은 상한론 방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표리를 동시에 치료하기 위해서는 표증과 이증의 병기 관계가 밀접하고 그 이증이 대허하거나 대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만약 표증 겸 이실에서 이실이 대실증이어서 급히 치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공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문에서 예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넷째, 만약 표증 겸 이허에서 이허가 심각하다면 먼저 이를 보한 후에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허약한 사람의 상한에는 먼저 중기를 건립한다는 경고에 해당하며 역시 본문에서 예문을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124조 조문은 표리동병의 표증 겸 이실에서 이실증을 먼저 공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124조 태양병의 6, 7일에 표증이 여전한데 맥은 위침이나 기lum은 아니며 병인이 미친 듯한 것은 열사가 하초에 있기 때문이다. 소복이 경만하며 소변 자리이면 하열하여 낫는다. 그것은 태양경을 쫓아 들어온 열사와 방광의 의혈이 결합해 있기 때문이며 저당탕으로 치료한다. 표증 ing제라 하여 표증이 여전히 낫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태양부증 편에서 본 바대로 열제 하초라든가 소복 경만, 소변 자리 등은 모두 의혈과 열사가 방광의 혈분에서 결합해 발생한 태양축혈증의 특징적 증상들입니다. 일반적으로 표리동병의 상용치법은 계지탕으로 먼저 표를 해산하는 법이지만 본조에서는 예외적으로 하혈내유라고 하여 저당탕을 사용해서 먼저 하혈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표증에 비해 이의 의열사가 심중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진액과 양기의 손상을 먼저 방배하기 위해 병근을 해소한 것입니다. 방광의 혈분에서 열사와 의가 합해 발생한 결체를 깨고 의혈을 몰아내므로써 심중한 이증이 해소된 후에야 재차 상대적으로 경증인 표증을 계지탕으로 치료합니다. 결론적으로 표리동병의 이증이 비교적 중하므로 선해표가 아닌 선공화를 예외적으로 적용한 치료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래 91조 조문은 표리동병의 표증 겸 이허에서 표가 아닌 허약한 이를 먼저 보하여 치료하는 내용입니다. 91조 상한의 의사가 공황한 뒤 하리가 이어지는데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의 설사가 그치지 않고 온몸이 몹시 아프다면 급히 이를 치료해야 한다. 그 후 몸이 아프면서도 배변이 순조롭다면 급히 표를 치료해야 한다. 리의 치료에는 사육탕이 마땅하고 표의 치료에는 계지탕이 알맞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을 설사하는 하리 천국 부지는 설사 증상 중에서는 가장 양기가 쇠약해진 소음병 양의 음성증이며 시급히 양기를 회복해야 하는 위중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신동통은 이 문장에서 표증이 있음을 나타내는
대표적 표정 증상입니다. 이처럼 표정과 심한 이어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도 표가 아닌 급박히 허약해진 이양을 먼저 구제해야 합니다. 설령 상법을 준수하여 선해표를 도모하더라도 쇠약해진 내부 양기로는 계지탕의 양력을 감당하며 운영할 수가 없고, 또한 발안으로 인한 망양 탈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탕의 회양구역으로 양기를 회복한 뒤에 재차 신체 동통 등의 표사 제거를 목표로 계지탕을 사용하여 해기 거품을 도모합니다. 앞선 124조에서 표정 겸 이실증의 저당탕으로 공화를 먼저 시행한 것과 이 91조에서 사역탕으로 이양을 먼저 보한 의미는 그 탈은 망양을 우려하는 존진액 보양계의 중경치법 지침을 실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상한 치료에는 다음과 같이 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인상한 발기한, 허인상한 근기중. 평소 체력이 좋은 사람의 상한은 먼저 발안할 것이고, 허약한 사람의 상한은 먼저 중기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표리동병일 경우에 의사가 고려해야 하는 치료 방법의 개괄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병인의 실질 체력과 표류증의 완급을 파악해 먼저 치료할 것과 나중 치료할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허인상한 근기 중에서 중은 비양이나 비기, 중초 이외에도 내리와 체내의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조문은 표정과 이어가 겹였는데 이어를 중시하여 먼저 치료하는 예입니다. 92조. 병으로 발열과 두통이 있는데 맥은 오히려 진맥이다. 만약 낫지 않고 신체가 몹시 아프면 이를 치료해야 하며 사역탕이 알맞다. 발열과 두통은 태양표증이지만 맥침은 소음병의 맥이므로 본조의 발열, 두통, 맥침은 바로 태양과 소음의 양감상한, 즉 태소양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태소, 태양소음으로 서로 표류가 되는 두 경의 표리동병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문맥상 의미로 말하기를 태소양감의 표리동병을 치료하는 마왕부자 감초탕 또는 마왕세신부자탕을 사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불차, 낫지 않았다고 한 것은 태소양감이 풀리지 않은 것이고, 신체통이 심하다고 한 것은 표증이 여전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 리를 치료하는 사육탕을 사용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이후로 인한 양기의 허약이 심중한 것을 짐작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양기를 중시하는 중경치법의 뜻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약불차의 차자는 방언에서 사이간, 그칠지, 나을류 등으로 읽는다고 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낫는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조문은 허인상한 근기 중의 경구에 대한 적절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리동병에서 표를 먼저 치료하거나 리를 먼저 치료하는 선후를 정하지 않고 아예 표리를 동시에 치료하는 방제들입니다. 병기에서 표증과 이증의 관계가 긴밀하면서도 이증이 앞서 본 증후들과 달리 대실하지 않은 많은 경우에 아래와 같은 방제들로서 표리를 동시에 치료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표리동치법입니다. 상한론 중에는 많은 표리동치제가 있으며 대표적인 다음과 같은 방제들로 병기와 치법을 간략히 말해보겠습니다. 대칭용탕증의 병기는 외부의 표환과 내부의 우열로 형성된 표리동병이므로 외로는 표환을 해산하고 동시에 내부의 우열을 청소하는 대칭용탕을 사용합니다. 소청용탕증의 병기는 외부의 표환과 내부의 소음으로 형성된 표리동병이므로 외로는 표환을 해산하는 동시에 내부의 소음을 없애는 소청용탕을 사용합니다. 오령선증의 병기는 외부의 표환과 내부의 축수가 합해 형성된 표리동병이므로 외표의 한살을 소설하고 동시에 하부의 수음을 배설하는 표리동치의 오령산을 사용합니다. 나머지 예를 든 갈근 금년탕과 기진삼탕, 마황부자시진탕도 위와 같은 의미이므로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27편에서는 변증을 분별하고 치료하는 원칙 가운데 임상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는 표류동병의 선원치법을 공부하였습니다. 대개 표류동병에서는 계지탕으로서 표정부터 치료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또한 많은 경우 적절한 방제를 사용하여 표류를 동시에 치료합니다. 그렇지만 적은 경우로 이흐나 이실이 너무 심하면 그것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자칫하여 음액과 양계의 근원이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원칙에 대한 경고가 바로 실인상은 발기한, 허인상은 근기 중이며 이는 치료의 준칙과 아울러 의사가 환자의 허실을 감변을 하는 안목도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